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정했고, 나와 가정에 커다란 잘못을 한 남편을 향해 모든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이혼만이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번 깨어진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발각 당시 쩔쩔매며 용서를 구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태도가 돌변하여 도리어 자신을 학대했다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그토록 이혼을 원하던 내 마음이 이제는 이혼을 하면 죽을 것처럼 두렵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보다도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이혼만 하면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혼이 현실이 되니 모든 상황이 두렵고 이겨낼 자신이 없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부부 사이에 외도 문제가 발생되면 겪게 되는 흔한 과정입니다. 관계의 치명적 배신을 경험한 피해 배우자는 자신이 겪는 격렬한 원초적 고통을 유책 배우자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책 배우자도 용서를 빌며 피해 배우자를 달래려 시도하지만 피해 배우자의 분노 폭발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심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피해 배우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점점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감정은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게 하며 원색적인 비난과 무례를 거침없이 쏟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책 배우자 또한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태를 대처할 충분한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사탕 하나를 먹은 것 같은데 배우자는 지구가 멸망한 듯 반응하는 것에 놀라워하며 배우자를 이해시키려 노력해 보지만 점점 과격해지는 배우자의 원망과 분노를 보며 절망하게 됩니다. 이미 스스로의 자책감과 수치감으로 괴로운데 배우자의 계속되는 책임 추궁은 극도의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며 원색적 방어를 시전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피해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파국적 행동을 하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피투성이인데 유책자가 도리어 더는 못 살겠다고 모든 책임을 피해 배우자에게 떠넘기며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상대가 용서를 빌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 강경하게 했던 건데 아직 분풀이도 제대로 못했는데 느닷없이 돌변한 유책 배우자로 인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즉, 자신의 유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의 원망을 받아주고 달래줄 에너지가 전무한 상태인데 피해 배우자는 상대가 당연히 자신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고 죄스러워하며 낮은 자세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죄책감을 뼈에 새겨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책 배우자는 괴로운 그 상황을 피해 도망하고 싶어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원망과 절망을 갖게 됩니다. 지난날 자신의 노력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실수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배우자에게 도리어 깊은 배신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한 두 개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관계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치달아
본질이 아닌 것들로 지리한 감정 싸움을 하며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자녀들은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상처 입게 되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를 탓하며 그간 은폐되고 등한시되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서로를 괴롭게 합니다. 차마 공유되지 못했던 불만들이 화살이 되어 서로의 가슴으로 날아듭니다. 처음엔 한쪽의 실수로 벌어진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간 부부관계 속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점들이 모두 들춰지고 회부되어 재판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결국 가해자는 없이 2명의 피해자만 남아 절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당신이 잘못했으니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공동체의 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2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삶이 얽혀있는 가정 공동체이므로 가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판단과 행동에 좌우되지 마시고 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님의 현실을 직시하시며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돌아보아 내려지는 님의 선택에 맞게 님의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마음에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시되 남편의 태도에 관계없이 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시간을 두고 최후 결정을 내리시길 조언드립니다.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들끓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때라고 말입니다. 너무도 중대한 결정을 왜곡되고 부풀려진 감정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남에게 속는 것보다 자신에게 가장 철저하게 속게 됩니다. 처음에 님이 이혼을 불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을 수도. 이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시간을 통해 차근히 점검해 보시고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모든 감정이 잦아들 때까지 현실의 일상을 유지하며 좋은 태도로 일관되게 삶을 살아내시며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신다면 그간 서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또 얼마나 무심했었는지 무례했었는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극적인 회복을 경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관계를 맺고 가꾸며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배우자의 태도가 아니라 님의 태도가 일관되고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감에 도망가려던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당신 옆으로 와서 당신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건 님의 몫이랍니다. 무엇을 위해서냐고요? 님의 삶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